오픽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로 해커스 학원에서 오픽을 강의하고 있는 임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5월 오픽 기출유형 특강 한번 공부해 보실 텐데요.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최신 기출유형 분석집 꼭 다운받아 주세요. 3 do's and 3 don'ts of 오픽 이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픽에서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뭐니 해도 어휘를 다양하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픽에서는 형용사나 ly로 끝나는 부사들을 다양하게 쓰는 그런 발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IH나 AL 레벨을 쉽게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살짝 간과하실 수 있는데요. 문장 패턴이 너무 계속 단순해 버리면 IM 레벨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바꿔 말하면 IM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문장 패턴은 너무 어려운 걸 하시려다가 버벅거리실 바에는 이쪽에만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This place is really special because 이 장소가 되게 좋고 특별하다는 걸 말할 때 이런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또 다른 얘기를 할 때는 What makes this place so special is 이런 식으로 문법 패턴이 조금 다양화돼야 돼요. 항상 A는 B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다양한 문장 패턴을 사용해서 주어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오픽 답변에 여러분 답변을 녹음을 해보세요. 근데 내 답변은 항상 주어가 I 아니면 we야. 요거 조금 위험합니다.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you 이런 문장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문장 패턴이 누구는 뭐뭐 한다. 사람들은 주로 뭐뭐 한다. 이런 것만 쓰는구나. 이걸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강의 끝나고도 제 강의 늘 그렇지만 마지막에 모의고사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듣고 답변을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분들 답변 꼭 녹음하셨다가 내 문장의 주어와 문법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꼭 점검을 하시고요. 내가 되게 단순한 문법 패턴만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IH, AL 레벨에게 중요한 건 시제의 사용이에요. 현재, 과거 시제만 사용해선 AL은 불가능해요. 현재 완료 시제 정도라든가 진행형도 중간중간 사용해 주시는 시제를 다양하게 말하는 센스가 오픽에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filler expression 지금 생각나는 대로 두세 개만 말해보세요. 자, 시작. well, I mean 이런 식으로 filler expression을 좀 쓰셔야 유창해 보일 뿐더러 암기형에 주어지는 페널티를 살짝 피할 수 있어요. 강세 및 인토네이션 연습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인토네이션이 너무 없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영어는 강세와 인토네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꼭 챙겨주시는 게 두 번째. 그 다음 여러분 레벨에 맞게 준비하기. IM 준비하시는 여러분 너무 힘들게 준비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쪽만 신경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오픽 문제는 1번부터 15개, 15번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몇 문제 스킵해도 되는 레벨들이 있어요. 특히 IM 레벨 같은 경우는 서너 문제를 못 푸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스킵도 해본 사람이 해볼 수 있어요. 실제 시험장 가면 떨려요, 여러분. 그래서 스킵할 때 쓰는 멘트도 좀 준비하시고 근데 어쨌거나 그건 스킵이거든요. 그러니까 멘트도 좀 준비하시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시험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문제를 넘기는 연습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뭔가 수업 끝나고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음성 파일 들려드리면서 문제 들려드리고 답변하는 시간 마련해 드릴 때 늘 콤보로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려운 문제 패스하는 것도 한번 해보실 분들은 IM 랩에서는 스킵하는 것도 연습을 꼭 해주세요. 자, 우리 IM 준비하시는 분들 즐겁게 오픽 준비하세요. 대신 단순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어휘를 조금 잘 써주시려고 하시되 선택 주제 위주로는 어휘를 좀 다양하게 쓰려는 노력을 하시고 돌발 주제는 답변했어. 끝났어. 나 또 이 돌발 주제의 한 문제에 한 4-5문장도 말 못했지만 어느 정도 답변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선택하는 선택 주제 위주로는 어휘도 다양하게 최선을 다해 좀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유창하게 보이기 위해서
목표 레벨 I am 1이었는데 I am 3 나오면 좋잖아요. feel like expression 섞으면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you know, I mean 제가 늘 강의 때 강조하는 feel like expression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대다수의 오픽 준비하시는 분들은 IH를 생각하십니다. IH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형용사랑 부사예요. 형용사 부사 잘 써주시고 연결어휘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and, also는 기본이고요. in addition 기본이고 what's more, on top of that 제가 앞으로 연결어휘 이렇게 쓸게요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추가해 주시고 AL 레벨 집중해 주세요. AL은 오픽에서 원하는 바가 있어요. AL을 원하십니까? 당신 돌발 주제도 선택만큼 어느 정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AL을 원하십니까? 롤플레이 어느 정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흔히 14번, 15번에 등장하는 시험 끝에 이제 끝판왕이 나와요. 당신 이거 잘 답변하면 AL로 간주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비교 이슈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학생분들이 종종 물어보는 질문에 하나 답변하고 갈게요. 선생님, 난이도 4를 설정하면 비교랑 이슈가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슈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비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난이도 4를 설정해서도 AL이 가능한가요?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난이도 4는 AL을 노리기엔 불리한 레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걸 학원을 다니거나 이렇게 특강 강의를 보시거나 교재를 끼고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길거나 엄청 유창하지 않지만 되게 깔끔하게 답변 했을 경우에 IH, AL 레벨이 나올 확률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문제를 받아서 난이도 4로 쉬운 문제를 받아서 이거 봐, 나 영어 진짜 잘하지를 보여줘서 AL을 따려면 영어가 엄청 유창하신 레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다니고 영어가 좀 되고 유창하고 원어민들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난이도 4로 설정하셔도 AL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나는 영어를 굉장히 술술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준비해봐서 남들 답변 못하는 패션이라는 돌발 주제에도 답변하고 은행이라는 돌발 주제도 답변하고 사회적 이슈 임지혜 선생님이랑 공부해서 뭐 코로나 관련 이슈라든가 휴대폰 중독 관련 이슈 제가 그런 거 다뤘거든요. 강의에서. 그런 거 몇 개 덩어리 준비해가지고 사회적 이슈 나왔을 때 길진 못해도 1분가량 탕탕 나는 대답을 해볼 거다. 이게 훨씬 더 대다수에게 맞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 5 정도는 설정해 주시길 추천해 드리고 5를 설정하기 때 마음을 먹으면 비교 이슈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선택 주제에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답변보다는 조금 짧고 살짝 미흡해도 괜찮아요. 적당히 깔끔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랑도 이슈 문제, 비교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IH랑 AL 레벨은 말을 하실 때 반드시 문단 단위여야 해요. 문장과 문장이 뚝뚝 끊기고 연결어휘가 부족하면 IH, AL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에 녹여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픽 주관사에서 말하는 IH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Intermediate High 스피커들은 보통의 문제를 다 이제 Advanced 레벨에 풀어대는 문제를 풀긴 푸는데 대부분 푼다라고 돼 있어요. 그 IH는 한두 문제의 Advanced 레벨의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이게 IM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IH 정도 레벨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꼭 한두 문제 정도 스킵하시는 연습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두 가지 피처에는 조금 못하거나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 failure to perform the required functions of the advanced level, inability to maintain the appropriate time frame when narrating and or describing about past or future. 예를 들면 reverting to present when talking about the past. 시제를 잘 못 쓴다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이거 잘해봐 내가 어드밴스드 줄게 하는 문제가 롤플레이 12번이에요. 문제 해결하기라고 하는
당신 하이킹 갔다가 휴대폰을 잊어버렸습니다. 같이 하이킹 간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서 휴대폰을 찾아오세요. 뭐 이런 태스크를 주잖아요. 이게 롤플레이 12번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조금 미흡하게 하거나 잘 못했다. 그래도 우리는 IH를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시제는 이들도 알고 있는 게 이제 오픽 주간사에서도 알고 있는 게 영어가 어드밴스 레벨이 되지 않으면 과거 얘기하다 갑자기 현재 갔다가 또 과거 왔다가 왔다 갔다 시제를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시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 시제 한두 번 틀렸다고 해서 IH 받을 학생이 갑자기 IM2가 되지는 않지만 시제를 계속 틀리시면 IM 레벨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은 이 채점자가 문제의 답변을 들을 때 메시지가 조금 당신이 하는 답변이 헷갈려요. 이거는 뭐도 포함하냐면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에 이게 뭐라고 했죠 방금?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점수가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IH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갖고 있다는 거죠. 완벽한 답안에 IH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AL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제 강의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학생분들 답변 지속적으로 발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발음의 딜리버리가 안 좋다는 것은 나는 열심히 떠들었으나 채점관 저자는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은 지속적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드밴스 레벨의 특징은 시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과거랑 현재 시제만 쓰는 사람한테 어드밴스 레벨을 주기는 힘들어요. 제발 현재 완료도 써주시고 간간히 진행형들도 좀 써주셔서 특히 현재 완료 시제 조금 꼭 써주세요. 그죠? 그리고 뭔가 답변을 잘하는데 또 뭘 답변을 잘하냐면 as well as topics related to community interest. 당신이 선택한 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흥미 which means 돌발 주제. 그죠? 돌발 주제에 잘 답변하는 게 AL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열심히 힘들게 여러 가지 돌발을 준비해야 돼서 제가 특강 때마다 돌발 주제들을 하나 둘씩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돌발 주제를 다루어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주로 선택하는 선택 주제에서 써먹을 만한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꾸리긴 합니다만 우리 학생분들마다 또 선생님들마다 제시해 드리는 선택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돌발 주제 이거 하나만큼 잘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이런 걸로 돌발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onsistently understood by native speakers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who have no experience dealing with non-native speakers of the language being assessed.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답변을 채점하는 채점자는 한국어에 대해선 1도 모르며 완전 순 원어민이다. 한국인과 접촉해 본 적도 별로 없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간간히 발음이나 전달력이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이 사람이 알아듣기 굉장히 힘든 답변을 한다. 그러면 AL은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씩은 AL 레벨도 어드밴스드 로우이기 때문에 AL 레벨도 조금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다시 얘기를 해서 내가 방금 틀린 걸 바로 잡는 모먼트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픽은 완벽하게 영어를 하는 원어민 수준에게 AL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 틀려도 괜찮아. 전체적으로 이해할 만해. 어이구 우리 학생 돌반 답변 잘했네요. 롤플 12벌도 잘하시네. 아 비교 이슈 어려운 주제인데 1분 정도 적당히 잘 답변하셨다. 이러면 이제 AL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자꾸 문제를 듣고 답변하고 녹음해보고 점검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3 don'ts of OPIC. 자, 절대 이건 하지 마세요. OPIC에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여러분 OPIC은 모든 문제가 콤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2번 문제에 공원을 묘사해봐라가 나왔다. 그러면 3번 문제에 당신 공원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요? 4번 문제에 공원에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경험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그럼 말씀하실 때 너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서 했던 말을 복사 붙이기하지 외워서 여기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확실히 저는 외워왔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답변이 거의 동일합니다. 차라리 나 아까 말해서 할 말 많이 없다. 뭐 내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특별한 건 난 공원에서 커피 마시는 거 진짜 좋아해. 스트레스 풀리거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가시는 게 나아요. 특히 IH 레벨까지는. 근데 AL은 요 레벨도
AL 레벨은 요것도 조금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좀 지어내서라도 말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오픽이 제일 싫어하는 답변은 암기해온 답변입니다. 선생님이 짜준 거 미리 암기해오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암기험 답변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콤보 문제 할 때 복사 붙이기 하듯이 하지 마시고 2번에서 한 이야기를 3번에서 반복할 때에는 문장 형태나 어휘를 살짝 바꾸는 패러프레이징을 하시거나 간단히 요약하는 서머라이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2번에서 한 이야기를 3번에 as I mentioned earlier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거 얘기하시면 하시려면 패러프레이징을 꼭 해주시고요. 암기 형태를 싫어하다 보니까 약간 선의의 피해자가 등장해요. 누구냐면 암기 안 했는데 답변할 때 인토네이션이나 filler expression, you know, well, 이런 거 너무 없으면 당신 암기해왔군요. 로봇 같아요. 이러면서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그리고 모든 답변을 암기하는 거는 조금 비추해요. 이런 경우에 암기는 추천합니다. 자, 내가 지금 오픽 시험을 봤는데 IM1이 나왔다. 나는 정말 AL을 너무너무 받고 싶다. 한 2-3달 열심히 미친 듯이 암기해서라도 난 AL을 받겠다 싶으시면 하십시오. 그 대신 암기를 했을 경우엔 그 암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암기한 답변을 들었을 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암기를 해야겠죠. 근데 결국에 어학이라는 건, 랭귀지라는 건 암기하다 보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도 추천이지만 단기간 안에 자 2주 완속 오픽 수업 듣고 거의 대부분의 템플릿을 암기해서 3주 차에 나는 시험을 보겠다.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지 않을까요?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소화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암기형으로 가실 거면 기간을 길게 두시고요. 제발 인토네이션과 필러 익스프레션에 조금 신경 쓰세요. 여러분이 애써서 암기하고 준비했는데 채점자가 외워왔군 하면서 점수 깎는 순간 너무 속상하잖아요.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럼 여러분 오픽 연습하실 때 대부분의 문제는 어휘 중심으로 꾸려 놓으세요.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가 오늘 패션이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패션 관련해서 알려드리는 어휘가 있을 거고 요거 한 문장 정도는 암기해 놓으면 요 주제에도 쓰고 저 주제에도 쓰고 요 주제에도 쓸 수 있는 유용한 문장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어휘와 한두 문장을 외우시고 나머지 주황색 영역은 다 여러분의 own words, 여러분의 단어, 여러분의 표현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과거 경험 같은 경우에 만능 템플릿이라고 2-3개 정도의 템플릿을 짜서 뭐뭐에 있었던 기억에 남는 경험 나오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시해드렸던 건 아팠다라는 경험. 그러면 여행 가서도 아팠다, 친구와 모임을 갖고 나서도 아팠다, 집안일을 하고 나서도 아팠다. 이런 식으로 살짝만 변형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통 암기를 달달달 한 다음에 filler expressions도 중간중간 넣어가면서 intonation 신경 쓰면서 연극 배우가 대사 치듯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2개, 3개 정도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 주제가 나왔을 경우 내가 써먹을 어휘들 그리고 여기저기에 쓰기 좋은 문장 몇 개들 요 정도만 암기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녹음 자주 해보세요. 그래서 답변 녹음하셔서 항상 시제 체크하시는데 AL 노리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시제의 현재 완료나 다양한 시제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현재 완료 정도는 써주시는 게 맞아요. 번역기 활용은 글쎄요. 제 이야기가 항상 100%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저는 한영의 번역은 정말 초비추합니다. 번역기가 아직 그렇게 번역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분들 스터디 가서 이렇게 답변 듣다가 문장이 조금 지금 하신 말씀이 살짝 어색해요. 번역기 돌린 듯한 뉘앙스인데 그럼 선생님 번역기 돌렸어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영 같은 경우는 비추예요. 영하는 가끔씩 사용해 보시는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사용해 보시냐면 내가 이런 문장을 꼭 말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런 문장을 외워볼 거야. 딱 컴퓨터에 쳐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 파파고에 영어로 붙이면 한국어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해석이 어딘가 모르게 묘해요. 그럼 그 문장을 쓰지 마세요. 좀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한 번역기도 100%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쓴 문장이 적당한지 문법은 어딘가 틀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기엔 그냥 한 80점 정도의 답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영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돌발 주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션입니다.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주제인 게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영어를 원어민급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오픽을 가져오라고 점수를 가져오라 해서 오픽 시험을 봤는데 준비 당연히 안 했죠. 영어를 좀 잘하니까 가서 잘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 주제를 만나고서 할 말이 너무 없어서 당황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어휘들을 좀 배워가시고 스토리라인을 저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캐치하세요. 자, 설명, 비교, 경험 다양하게 준비했고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IHAL의 답변의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요런 것까지는 안 해도 IM 레벨은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좀 캐치해 보시고 과거와 현재의 패션 스타일은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비교할 점이 없을 경우에도 비교를 해낼 수 있거든요. 비교할 점이 없으면 비교할 점이 없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 것도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고 요거는 집중해서 강의 들어오시면 여러분 온라인 쇼핑 자주 하시죠? 인터넷으로 당신이 하는 일 혹은 휴대전화로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자유시간에 하는 일 이런 데 쓰시기도 좋게 아주 유용한 템플릿이 좀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please tell me about the fashion styles in your country. What kind of clothes do people wear when they go to work? What kind of clothes do people wear at home? Please tell me about the local attire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여러분, 이 단어 배우고 갑시다. 니네 지역에서 입는 의상 복장, local attire. 해볼까요, 시작? local attire. local 하지 마시고 local attire. 언제까지 우리가 clothes만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local attire. 자, 이거 한번 영어로 해보실래요? 저는 패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고요. 그냥 뭐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 보통 캐주얼한 옷 많이 입어요. 뭐 지인스, 티셔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다. 근데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가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이제 교복을 입는데 여기서 이제 AL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중고등학교 때 교복 입는 거 진짜 싫었어요. 불편하고 너무 이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뭐 입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거 입거나 수트 같은 거 입고 뭐 그래요. 이 정도가 우리나라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설명일 것 같은데 저 패션 잘 몰라요.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점수 잡는 Hackers.